고용지표 경악이라. 누가 이걸 믿나요? 일단 이 지표를 먼저 한번 보시죠. 2024년 1월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신규 취업자가 38만 명이나 늘었습니다. 야, 이것만 보고 있으면 대한민국이 지금 엄청나게 호황입니다. 아니 1월에 취업자만 38만 명이 늘어났는데 이게 호황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이 지금 호황이라고 느낍니까? 여기서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사실 경제 지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예요. 일자리 지표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 다음이 물가고요. 이게 서민 삶에 일자리가 있는 거하고요. 물가하고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지표가 완전히 저는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일자리를 가지고 경제가 어떤지 가늠을 해보고 또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정책을 써야 되는지 저는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도 윤석열 정부도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경제, 다시 말해서 경기의 가늠자라고 이야기하는 일자리 지표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쓰겠습니다. 개판이라는 뜻이에요. 문재인 정부 때도 개판이고요. 지금 윤석열 정부 때도 개판이라는 뜻입니다. 아니 윤석열 정부 때는 더한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취업자는 말입니다. 2024년 1월에 2,774만 3천 명 38만 명이 늘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774만 3천 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고 한 달에 늘어난 숫자도 1년 사이에 38만 명이 늘었으니까 우리 경제가 난리가 난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고용지표도 말입니다. 1989년이에요. 1989년 통계 작성 후에 역대 최고입니다. 68.72.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호황 중에 호황인데 현실은요 여러분 노인 일자리 공급을 엄청나게 많이 해서 세금 주도 일자리라는 사실이죠. 이것은 어쩌면 말입니다. 경제를 더 나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고요? 정책이라는 게 여러분 아주 중요한 정책이라는 게 일자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정부의 정책이 다각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착시된 통계를 가지고 정부의 정책을 짠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그 정책이 올바른 정책이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늘상 말입니다. 정부의 정책이 나올 때마다 현장하고 괴리가 너무 크다. 현장하고 안 맞는 정책이다. 정책이 현장에 겉돌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말입니다. 현장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또 착시된 데이터를 가지고 정책을 짜기 때문에 문제가 저는 생긴다고 봅니다. 여러분 보세요. 2016년만 하더라도 진짜 적재적소에 진짜 빈곤 노인에게는 일자리를 줘야 되겠죠. 이게 알바 일자리잖아요. 한 달에 한 30만 원 주는 거 말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일하고 1시간 2시간 일하고 이게 2016년 38만 7천 명이 지금 2024년에 103만 명이에요. 103만 명. 그러니까 더한 거예요. 윤석열 정부도 똑같은 겁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만 진짜 탓했다. 그런 생각도 저는 했는데 지금 103만 명까지 올라갔으니까 2023년에 82만 2천 명에서 103만 명까지 갔어요. 이게 한 번 주던 거를 사실 뺏기가 참 어렵기는 한데요. 저는 노인 일자리 공급하는 거 이거는 그야말로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대로 된 저는 일자리를 만들어야지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공급한다는 게 진짜 우습습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세금 주도 일자리 보세요. 60세 이상 35만 개. 여기에다가 50에서 59세 7만 1,000개. 이거 다 어디서 늘어나겠습니까? 다 어디서.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청년 취업이 안 돼요. 8만 5천 개가 줄어들고요. 경제 허리라고 하는 40대는 4만 2천 개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30대만 8만 5천 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지표 자체가 사실 40대를 위한 정책 또 청년을 위한 정책을 써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일자리 지표만 가지고. 맞습니다. 실제로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요. 이게 60세 이상이 이렇게 35만 개씩 엄청나게 늘어나지만 올해만 103만 개를 공급한다고 하지만 이게 일주일에 한두 번에 20만 원 30만 원 푼돈입니다. 결국 말입니다. 푼돈 주고 일자리 수만 늘렸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뭐 역대 최고다. 뭐 통계 작성 이후에 최고다. 고용률이 68.7%다. 2023년은 고용률이 69.2%다. 안 믿죠. 이걸 누가 믿습니까? 저는 이거 믿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은요. 착시된 지표가 경제를 덮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진짜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답답하기는 해요. 그나마 말입니다. 그 와중에 다행이다 생각하는 것은요. 제조업에서 이제 증가 쪽으로 돌아섰다는 거예요. 그나마 다행. 이게 그나마 다행이고요. 실제 뭐 돈 뿌려서 만드는 보건업 내지는 사회복지사업 10만 4천 명. 너 별로 볼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정보통신업 4만 9천 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만 4천 명. 건설업 7만 3천 명. 이 건설업이 7만 3천 명 참 이상해요. 1월 달에 건설업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마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건설 쪽에 투입이 돼서 그런 것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예측은 해봅니다. 제조업이 2만 명이 늘어난 건 굉장히 특이한 겁니다. 2달 연속 늘어났죠. 제조업이 조금 살아난다 이야기예요. 이게 틀리지는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육 서비스업은 줄었습니다. 뭐 아무래도 아이를 안 낳으니까 자꾸 줄을 겁니다. 13,000명 줄었고요. 부동산 침체가 심하니까 줍니다. 2만 8천 명. 전체적으로 보면 제조업이 뭔가 분위기가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늘어났다는 자체 2만 명이지만 늘어났다는 자체가 그만큼 말입니다. 저는 좋아지는 분위기다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요. 또 세금 뿌려서 제조업의 취업자를 증가시키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은 해요. 저는 세금 집어넣어서 통계를 착시로 만드는 것은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실질이 무너지는 그런 사례거든요. 실질은 이거예요. 실업자가 2021년 1월에 107만 2천 명이라는 거. 100만 명이 넘어섰다는 거. 이게 실질입니다. 107만 명이면 적어도 말입니다. 2020년 110만 8천 명. 2018년에 107만 3천 명. 거기에 비하면 지금 107만 2천도 굉장히 높죠. 2023년 78만 7천보다 훨씬 높고요. 이게 현실이에요. 저는 그런 현실 지표에 방점을 두고 정책을 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오히려 말입니다. 정책이 겉돌고 겉돈 정책은 돈만 낭비하고 만다. 그래서 경제는 더 꼬꾸라질 수밖에 없다. 이게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내용입니다.